네, 안녕하세요. 대학기초 수학 튜터 박희상입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고요. 이번 중간고사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한다는 교수님과 이제 저의 의견이 있어서 추가 연습 문제를 이번 학기부터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추가 연습 문제를 온라인 강의 때 이제 좀 추려서 풀어드림으로써 중간고사에 큰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1차시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이 1차시 문제 중에선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이제 15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체 집합 중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부분 집합 A의 원소 A, 스몰 a에 대해서 스몰 a의 제곱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b로 하는 집합 b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분 집합 a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부분 집합 b, 이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집합 중에서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을 x라고 할 때 x의 값은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전체 집합 U에서 여기에는 1부터 15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부분 집합 A를 먼저 우리가 정해볼게요. 이게 3, 4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A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가 3일 때 B의 값을 보면은 A제곱 플러스 A는 3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12가 되고요. 2를 3으로 나누면 4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되고, 즉 A가 3일 때 스몰 b는 0이 되죠. 그리고 A가 4일 때 계산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는 4의 제곱 플러스 4로 20이 되죠. 2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돼요. 이거 나머지를 표시할 때 쓰는 표시고요.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결국 A가 4일 때 B는 2가 됩니다. 결국 A가 3과 4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되었을 때 이때 정해지는 B는 0과 2를 원소로 갖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답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n의 b를 1로 만드는 집합 a를 구하고 이 중 원소의 개수 가장 큰 것이 x라고 할 때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b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원수로 갖기 때문에 집합 b는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단 0과 1 이뿐이겠죠.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a제곱 플러스 a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a로 묶어보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1이에요. 즉 연속된
숫자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죠. 즉, 이 연속된 숫자 중 3의 배수가 있는지 아닌지 분류를 한다면 b의 값을 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b의 원소의 개수를 1로 만드는 여러 부분집합 A 중 가장 원소 개수가 많은 경우를 찾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좀 가장 간단하게 이거를 풀어보려면 좀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대입을 다 해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좀 분류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A가 만약에 A 혹은 A 플러스 1 이 둘 중 하나라도 3의 배수라면 즉 A가 3의 배수인 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3의 배수, 5, 4의 배수 이런 배수를 뜻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K가 1부터 5까지 라고 치면은 지금 전체 집합인 U 안에 모든 게 들어가죠. 그럼 이때 A가 가능한 값은 3, 6, 9, 10, 12가 되겠고요. 또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도 K는 1부터 5까지 들어가죠. 그럼 이때 A는 3-1이니까 2, 3, 그리고 6-1이니까 5 이런 식으로 2, 5, 8, 11, 14까지 값을 포함할 때 이 경우가 이제 바로 A 혹은 A 플러스 1 둘 중 하나라도 3의 배수인 경우에 들어가는 A 값들입니다. 그럼 이때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3을 인수로 갖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a제곱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렇죠. 지금 3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3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남았을 때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되죠. 그 때문에 만일 a가 이러한 값을 갖는다면 b는 0이 됩니다. 그쵸?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구한 0, 그러니까 결국 b라는 집합이 0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인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집합 A는 그 원소가 이 경우 3, 6, 9,
12, 15. 지금 여기 오타가 났어요. 369, 12, 15인 경우죠. 혹은 2, 5, 8, 11, 14. 이 10가지 숫자로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가 이 10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10가지 숫자 중 뭐 3, 6을 포함해도 되고 뭐 3, 6, 9, 12 이렇게까지 포함해도 되고 하여튼 이 10개 중에 어떤 숫자를 포함하는 그리고 이 10가지 숫자로만 구성되는 부분집합 A일 때 이 B가 원소가 0인 원소의 개수가 1인 집합 B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바로 A와 A 플러스 1 모두 3의 배수가 아닐 때죠.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은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에는 A가 3K 꼴도 아니고 A가 3K A 플러스 1이 3K 꼴이 아닐 때죠. 그러면 여기서 A가 3K가 아니고 여기서 1을 한쪽으로 보내면은 A가 3K 마이너스 1 꼴이 아닐 때예요. 지금 앞에서도 사실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값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3K 마이너스 2 꼴로 모든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가 결국에는 1부터 5까지인 경우에 부분집합 A가 전체 집합 U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대입을 해보면 1, 4, 7, 10, 13을 포함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때 나머지 값을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A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K 마이너스 2 3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풀어보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2 3으로 나눌 시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3으로 이렇게 묶여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2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A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을 때 B는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경우를 설명해 보면은 B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되려면은 지금 나머지 B는 원소가 2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그 원소가 1, 4, 7, 10, 13으로만 이루어질 때예요. 이 중 어떤 것을 다 포함해도 되지만 다른 거는 포함되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는 B의 원소의 개수 1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 B의 원소가 0일 때 B의 원소가 2일 때예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가능한 A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의 배수 3, 6, 9, 12, 15 3k-1 꼴 2, 5, 8, 11, 14 이 10가지의 숫자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의 또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B의 원소가 2가 되려면 A가 1, 4, 7, 10, 13 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1, 4, 7, 13, 10, 13 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그 안에 부분 집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경우를 큰 경우의 A를 X로 두고 이 X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가장 원소의 개수가 클 때는 이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X는 이 10개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예요. 때문에 n의 x의 원소의 개수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차 시 연습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연습 문제에서는 4번 문제를 풀게요. 실수와 복소수 파트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이북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북에 실수와 복소수 챕터에서 4번 복소수의 정의와 성질 부분 중 두 번째 파트의 복소수의 연산 쪽에 내용을 좀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허수 i, 이제 복소수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의한 허수 단위 i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 허수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세제곱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i를 다시 여기에 i를 다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4제곱하면은 여기에 i를 다시 곱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허수 단위 i의 정의였고요. 예를 들면은 x제곱은 1의 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x제곱은 마이너스 2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1을 분리하고 2를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는 a를 제곱했을 때는 그대로 a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근호를 루트를 씌웠을 때는 그대로 a가 빠져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이 b가 음수일 때는 좀 달라져요. 얘를 제곱하면은 b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근호를 다시 씌우면은 이게 그냥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가 되죠. 예시를 넣어볼게요. b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루트를 씌운다면은 이게
2가 되죠. 이제 부호가 음수였던 b가 절대값은 같지만 양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한 부분이 근호 안에 음수가 포함된 수의 곱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려면. 예를 들어서 a와 b 모두 양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계산이 되고요.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을 때는 루트 안에 b분의 a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냥 쉽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b가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그대로 되고요. 그러나 이제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눌 경우에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경우 지금 이게 b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렇게 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고 i를 밖으로 빼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분모의 실수화를 시켜보면은 위아래 분모 분자의 i를 곱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는 루트 a에 i가 곱해진 형태고 분모는 i를 한 번 더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i를 앞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i가 되고 분모는 루트 마이너스 b, 분자는 루트 a가 되고 그걸 다시 풀어보면은 지금 a와 마이너스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로 두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i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보내면 지금 여기에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칸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i는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요. 이 i를 다시 한번 이제 이 안으로 넣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할 때마다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분모 분자 형태로 근호한 음수가 곱해졌을 때는 이런 식이 된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다. 그리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경우는 똑같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을 때는 루트 b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있죠. 둘 다 음수가 됐을 때는 루트 a,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고요. 분모를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을 때는 그대로 루트 b분의 a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둘 다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i를 빼는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i끼리 묶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북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풀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한 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두 정수 a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 인데요. 보시면 근호 안에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보면은 이 근호를 곱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그대로 곱해진 형태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아마도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일 거다라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살려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모두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풀어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에 그대로 곱해진 형태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만족이 되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0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죠. 지금 루트 안에는 0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x-4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고 x가 4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값을 갖게 되고, 정수 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가 0, 1, 2,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호를 포함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 루트 0이 0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라고 보면은, 사실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어도 요 식은 성립이 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한 요 부분에서는 이제 0이 아닌 경우를 0이 아닌 경우에만 봤는데, 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쳤을 때 이 전체 값도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등호를 다 포함시켜 주는 게 엄밀하게는 다 맞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이제 정리한 성질에 추가하여서 이제 문제 특성에 맞게 근호 등호가 포함이 될지 보시고, 이제 여기에 1과 마이너스 1과 4를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합이 사실은 9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3차 시에서는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차 시는 인수분해와 나머지 정리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b-a 값을 구하는 거고요. 우리 항등식이란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좌변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것이 x-1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우변은 풀어볼게요. 이렇게 통분을 해보면 x-1을 분해 a x-1 플러스 bx가 되겠고요. 이를 정리해보면 이제 분자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로 a 플러스 b가 묶이고 마이너스 a가 남네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풀어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우리가 이북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북 세 번째 장에 세 번째 파트 상등식의 정의와 성질 중에 x에 대한 상등식과 개수의 관계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상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돼요. 또한 ax 플러스 b가 px 플러스 q라는 상등식이 되려면 a는 p와 같고 b는 q와 같아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풀었으면은 여기서는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1이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돼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다시 a 플러스 b는 0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우리가 원하는 답은 b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이어서 2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여기서 이 연습 문제에서 6번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가 있고요. 이것을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때 네, 여기까지 됐고요. f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fx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정리를 해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px라고 뒀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 나머지. 이때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 조건을 왜 줬겠어요?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뒤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fx 플러스 2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fx에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2는 이 식에 있는 x의 모든 x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지금 이 x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q에 여기도 x 플러스 2죠. x 대신 x 플러스 2를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4 얘는 여기를 쭉 풀어볼게요. 2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q에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f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 있죠. 결국에는 이를 앞으로 빼주시면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은 2x 플러스 5 q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값은 뭐 이렇게 쓴 여기에 사실 x는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을 대입해 보면은 이 값, 앞에 값은 이제 여기에 1을 대입하기 때문에 0이 돼요. 요거에 다 날라가죠. 그리고 요 부분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결국 1만 남게 되죠. 때문에 이때의 답, 네, 요 값을 나눈 나머지는 이제 답이 1이 되게 됩니다.